라로크 씨는 나를 구봉 백작에게 데리고 갔다. 그는 왕비의 시종장으로서 유명한 솔라르 집안 당대의 주인이었다. 이 명문 노인의 위엄에 넘치는 모습을 사람을 응대하는 그의 조용한 언어 동작을 한층 기쁘게 느끼도록 해 주었다.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묻고 나도 성의껏 대답했다. 라로크 백작을 보고 이 아이는 인물이 잘생기고 영리한 얼굴이다. 실제로도 그럴 줄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다른 것도 보아야지 하고 말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얘야 하고 부르고는 말을 이었다. 무슨 일이고 처음에는 힘이 드는 법이지만 내 경우에는 별것이 아닐 게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집안 사람들이 마음에 들게 힘쓰도록 해라. 내가 할 일이란 우선 그것뿐이야. 그래, 열심히 해봐. 뒤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곧 며느리 브레이유 후작 부인에게 데리고 가서 나를 소개하고 이어 아들 구봉 신부에게 소개했다. 이 첫 출발은 길조로 보였다. 종복의 첫 대면이란 이렇게 야단스레 하지 않는 법이다. 그것은 지난날의 경험으로 충분히 판단이 갔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는 하인 취급을 하지 않았다. 식탁도 종과는 따로 만들어졌고 옷도 하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다. 젊고 경솔한 파브리아 백작이 나를 그의 마차 뒤에 세우려고 했을 때 할아버지인 백작은 어느 마차고 간에 뒤에 타서는 안 된다. 집 밖에서는 누구의 수행도 하지 말아라 하고 못 박아 버렸다.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식탁의 시중을 들기도 하고 다른 하인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하고 했으나 그것도 특히 누구에게 딸려 있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자유로운 입장에서였다. 편지를 받아 쓰는 것과 파브리아 백작에게 사파를 오려내 주는 일을 제외하면 온종일 거의 내 시간이었다. 이런 시련은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그다지 인간미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런 여가는 바쁘면 잊어버렸을 나쁜 버릇으로 저도 모르게 끌어넣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척 다행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갬씨의 교훈이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고 나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강했으므로 가끔 빠져나가 다시 이야기를 듣고 오곤 했다. 그런 식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짐작이 안 갔을 것이다. 씨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해준 의견만큼 도리어 맞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근무의 첫 출발은 훌륭했다.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고 열심이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감탄했다. 갬씨는 그러한 최초의 열중은 누그러질 염려가 있으며 그때는 눈에 띄게 되므로 적당히 하라고 타일렀다. 근무의 첫 태도가 하고 씨는 말했다. 기준이 되어서 그로부터 여러 가지 주문을 하게 될 것이다. 뒤에 가서 더 잘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내게 약간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애써 알려고도 않고 천성적인 것밖에 없는 줄로 집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구봉백작은 그렇게 말해 주었지만 아무도 나를 이끌어 주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고 해서 나의 존재는 거의 잊혀지고 말았다. 구봉백작의 장남인 브레이유 후작은 당시 비엔나의 대사였다. 궁정 안에 변동이 일어나서 그 영향이 이 집안에까지 미쳐 몇 주일 동안은
동요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자연 나를 생각해 줄 겨를이 없었다. 그래도 그때까지 나는 긴장을 푸는 일이 없었다. 우연한 일이 이때 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밖으로 정신을 팔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근무가 다소 소홀해진 것이다. 브레이오 양은 거의 나와 동갑으로 자태도 좋았고 얼굴도 예뻤으며 무척 살결이 희고 머리숱이 많았다. 갈색 머리인데도 금발 여인이 갖는 부드러운 맛이 얼굴에 풍겼다. 내가 언제나 항복하고 마는 그런 표정이었다. 이런 젊은 여성에 꼭 어울리는 궁정식 옷차림이 균형 잡힌 몸매를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게 했고 가슴과 어깨를 드러내 놓은 채 그때 입고 있던 상복이 그녀의 흰 얼굴을 한층 눈부시게 빛내고 있었다. 그런 것에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하인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해서는 안 될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내 눈에 띄었다. 더욱이 그것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하인장도 다른 하인들도 식사 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 몹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할 만큼 넋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스스로를 잃지 않고 제대로 내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욕망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브레이오 양의 얼굴을 바라보고 재치와 빠른 직감과 범절이 드러나는 말을 듣는 것이 기쁜 것이다. 야심이라고 해봐야 그녀의 일을 돕는 즐거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없었다. 식사 때에는 무엇인가 자신의 권한을 보여줄 기회는 없나 하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를 시중을 드는 하인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곧 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녀의 정면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시키고 싶은 일은 없나 하고 살피고 접시를 바꿀 때도 엿본다. 무엇을 명령해 준다면 나를 바라보고 뭐라고 한마디라도 건네준다면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런데 도무지 그런 기미가 없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원통해서 못 견딜 노릇이었다. 내가 그 장소에 있다는 것마저 알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오빠는 가끔 식사 중에 내게 말을 건넸는데 좀 무례한 말을 내게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서 매우 품위 있고 재치 빠른 표현으로 대답했으므로 그녀가 문득 그것을 깨닫고 나를 힐끔 바라보았다. 그 일별은 순식간이었으나 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다. 그 이튿날에도 기회가 있어서 내게 두 번째 눈길을 보냈을 때 나는 재빨리 그것을 이용했다. 그날은 큰 만찬회라 하인장이 칼을 차고 모자를 쓴 채 시중들러 나와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 몹시 놀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